안녕하세요. 찬동필 교수의 세계 속 유니콘 기업 들려주기 시간입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윤희와 데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 한 명의 창업가 팀 스위니가 부모님 집 지하실에서 시작해서요. 전 세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지형을 바꾼 기업이죠. 에픽게임즈의 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에픽게임즈? 네, 게임 엔진의 역사를 새로 쓴 얼리얼 엔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은 하나의 문화현상이 된 포트나이트까지 정말 대단하죠.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에픽게임즈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는지, 그 배경이랑 또 미래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창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성장 과정, 또 핵심 서비스인 얼리얼 엔진, 그리고 포트나이트, 위기도 있었고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 경쟁 우위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991년 팀 스위니가 포토맥 컴퓨터 시스템즈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 이게 사실 게임 회사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처음엔 컨설팅 같은 걸 생각했었다고 해요. 근데 금방 이건 좀 확장성이 있는 제품,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리고 첫 게임 GGT,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게임 자체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편집기를 같이 내놓은 거예요. 편집기요? 네. 근데 이게 예상외로 반응이 엄청 좋았던 거죠. 어쩌면 이때부터 벌써 이 사용자와 창작자에게 도구를 제공한다, 이런 에픽의 어떤 핵심 DNA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와, 정말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창작자 경제의 씨앗을 본 거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그리고 1992년에는 사명을 에픽 메가 게임즈로 바꿨어요. 좀 실제보다 커 보이려는 그런 야심이 담긴 이름이었죠. 하하, 재밌네요. 그리고 사업 전문가 마크 레인도 영입하고요.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회사의 틀을 갖춰나간 거군요. 네. 그리고 1995년 에픽의 운명을 바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언리얼 엔진 개발이죠. 드디어 언리얼 엔진이군요. 네. 1998년에 게임 언리얼이랑 같이 UE1이 공개됐는데요. 놀라운 건 이때부터 이미 이 엔진을 다른 개발사에 라이선스 판매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와, 게임 만들면서 동시에 엔진 사업까지 구상했다. 대단한데요? 그렇죠. UE1부터 지금 최신 UE5까지 정말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해왔잖아요. 렌더링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스크립팅, 최근 UE5의 나나이트나 루멘 같은 건 정말 그래픽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까지 받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팀 스위니가 직접 코딩에 참여해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술력 자체가 에픽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특히 UE4부터는 로열티 기반으로 무료 전환을 하고 블루프린트라는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네, 코딩 몰라도 게임 만들 수 있게 한 거요. 그렇죠. 이게 정말 게임 개발의 문턱을 확 낮춘 거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덕분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건축, 자동차 디자인, 정말 온갖 분야로 언리얼 엔진이 퍼져나갔죠. 물론 항상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위기도 있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2000년대 중반에 PC게임 시장이 좀 주춤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과감하게 콘솔 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기어스 온 워. 네, 맞아요. 2006년에 나온 기어스 오브 워, 이게 엑스박스 360으로 나와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UE3 엔진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에픽을 완전 주요 콘솔 개발사 반열에 올려놨죠.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죠. 텐센트 투자 유치. 네. 2012년이었죠. 이게 바로 서비스로서의 게임, 그러니까 GaaS 모델로 회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패키지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운용하는 모델로요. 근데 그때 지분을 40%나 넘겼다고 하던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때 확보한 자본이랑 또 텐센트가 가진 GaaS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UE4를 무료화하고 결국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모든 결정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침내 2017년 에픽게임즈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포트나이트가 등장합니다. 네. 원래 세이브 더 월드라는 다른 모드의 게임이었는데 당시에 막 뜨고 있던 배틀로얄 장르를 보고
빠르게 방향을 틀어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을 무료로 내놓은 거죠.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낸 거죠. 거기에 이미 가지고 있던 얼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술력, 그리고 텐센트 투자 이후 구축한 GAS 인프라,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어요.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막 콘서트도 하고 영화 콜라보도 하고 완전히 소셜 플랫폼, 메타버스 허브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포트나이트는 그냥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즐기는 공간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에픽이 그리는 미래, 메타버스의 초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창업자, 팀 스위니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사람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엄청 깊고 비전도 굉장히 확고해요. 맞아요. 그리고 개방성과 창작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정말 일관되게 밀고 나가요. 초창기 DZT 편집기부터 시작해서 얼리얼 엔진 그리고 포트나이트 안에서 또 창작할 수 있게 만든 UEFN,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벌스 개발까지 쭉 이어지는 철학이 보여요. 네, 그런 철학이 플랫폼 독점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애플이나 구글과 수수료 문제로 막 법정 싸움까지 벌이는 걸 보면 개발자들의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에픽게임즈 스토어 EGS 수수료 정책도 파격적이잖아요. 개발자한테 88%를 준다는 게. 그렇죠. 스팀 같은 기존 플랫폼과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EOS라고 해서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어떻게든 개발자들을 자기들 생태계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에픽게임즈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좋은 게임이나 엔진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통합 생태계 구축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강력한 얼리얼 엔진 기술력, 포트나이트라는 엄청난 IP와 사용자 기반, 그리고 EGS나 EOS 같은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 여기에 팀 스윈이라는 강력한 리더십까지 이게 다 합쳐진 거죠. 경쟁사인 유니티나 다른 대형 게임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는 느낌이에요. 네, 훨씬 더 기술에 장기적으로 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이고요. 엔진부터 스토어, 서비스, 게임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뭐랄까 엔드-투-엔드 생태계를 만들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꾸준히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캐리에 본사가 있죠. 네, 거기서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지역 대학이랑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요. 지역 경제에 꽤 기여하고 있죠. 다만 최근에 본사 확장 계획은 잠시 보류됐다는 소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에픽게임즈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최근에 디즈니랑 엄청난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잖아요. 메타버스 쪽에 더 힘을 쏟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디즈니와의 협력은 정말 큰 건이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메타버스를 더 구체화하려 할 거예요. 언리얼 엔진도 계속해서 영화나 건축 같은 비게임 분야로 확장할 거고요. EGS나 EOS도 더 강화하고 AI 기술 통합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겠죠. 애플, 구글과의 법적 분쟁도 아직 진행 중이고 유니티나 스팀과의 경쟁도 계속될 거고요. 그렇죠. 시장은 계속 변하고 거기에 또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포트나이트 의존도가 좀 높다는 지적도 있어서 수익 구조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에픽게임즈는 정말 기술과 플랫폼으로 미래 디지털 세상의 설계자가 되려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꿈꾸는 개방형 메타버스라는 비전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세상이 될지 아니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거대 기업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건 아닐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유니와 데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례로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제미나이 2.5, 노트북 LM, 그리고 헤드라이너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